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래를 두 곡이나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자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일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통 잘 밥을 안 먹는 성격이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배고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일하다가 지금 막 왔거든요.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만들으라고, 책 만들라고 정신없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못 먹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어차피 빠지지 않는 거 뭐. 하루 한 끼만 드시는 건 아니냐고요? 거의. 거의 한 끼, 많으면 두 끼 이렇게 돼요. 먹방 찍어요? 야, 그래. 다음번에 먹방, 치킨 한 마리 갖다 놓을까요? 치킨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아니 쌍방향으로 먹는 게 나가야지. 나 혼자만 먹는 거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우리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는 거 그 방송 없나요? 야,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쌍방향으로 하면서 막 톤으로 영상 통화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다음번에 한번 먹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대신 여러분들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한번 되면은 나도 좀 잔뜩 먹고서 한번 한잔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치킨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아무튼 건강하셔야 돼요. 네, 건강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있는 건데 결국 건강에 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지금 있으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특히 노량진에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일단은 먹는 게 좀 시원찮다 보면은 결국 우리 시험은 또 체력 싸움이잖아요, 그죠? 체력 싸움인데 체력이 안 돼 버리면은 시험 다가올수록 해서 여러분들 몸이 점점 이상해지고 안 좋아지고 아랫배만 똥배만 자꾸 나오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체력은 딸리게 되고 그러면서 기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학습 효과가 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관리 잘 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요. 알겠죠? 운동도 하십시오.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요 바쁜 거. 근데 올해 하반기 시험이 지금 뭐 따로 있는 바람에 제가 따로 운동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떡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 건강합시다. 예, 운동도 하시고 해서. 네. 관운. 관운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 시험이라는 게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력은 실전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실전 가면 말이죠. 사실 한 운이 한 7, 8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떨어지는 게 당락의 결정도 1, 2점, 뭐 3, 4점, 4, 5점 이거잖아요, 사실. 근데 4, 5점이란 결국 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관운이라기보다는 사실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개가 운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그 운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운도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야, 너 가져 이렇게 던져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겁니다. 하시고 가령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다가오면은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여러분들 모두 다 운으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면서 야, 우리가 공부한다. 그리고서 시험장에 간다. 그건 아니겠죠, 사실. 그죠? 또 실전 가가지고 또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시험장 분위기를 내 걸 못 만든 거잖아요. 그 실력과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운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실력만 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얼마나 시험에 적합하게 이제 모든 걸 만들어 주느냐 이제 결국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의 박스다, 하나의 어떤 형체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그 안에다 갖다 이렇게 맞춘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주문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야. 틀을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여러분을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시험에 모든 리듬을 전부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시험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운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요즘 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뭐 아까도 이제 나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 성적표까지 찍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합격했다고요. 이게 참 실패하신 분에게는 참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강의로만 들어서 제 얼굴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요. 사실 서울시 동영 실강을 들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 경기지방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면접 준비 중이고요.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적표까지 저희한테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 감사한 일도 참 많고요. 지금 서울시가 100점 맞았다네요. 서울시 100점 맞았답니다. 영어를 제대로 배워서 나갑니다. 수업은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거 문자 하나 받으면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실패하신 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추스리십시오. 하반기도 있고요. 하반기도 있고 또 하반기 끝나면 또 바로 이제 내년 또 4월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을 따로 볼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계속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동강만 듣고 잠깐만 얼굴만 봤었어도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고요. 저를 이렇게 믿고 이 시간에 특히 와주시는 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의 진짜 팬이시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나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시간인데 오셔서 저랑 같이 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치킨은 영상만 봐도 좋아요 그랬습니까? 그래요. 제가 다음번에 치킨 한 마리 갖다 놓고 근데 치킨을 여러분 얼마나 드십니까? 한 마리? 반 마리? 반말이 저도 개 반말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등치는 이래도 많이는 못 먹습니다. 자, 국가직 지방직 교행직 영어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가직 지방직 교행직 영어가 기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수. 그래서 올해 얘기하는 거죠? 국가직? 일단은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일단 70점 정도만 넘으면 일단 기본이 있는 거고요. 기본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만일에 그 이상을 좀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암기 부족이고요. 정확성 부족이죠. 그러니까 일단 70만 넘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은 있구나. 그렇다고 어떻게 써먹을까?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떨어질까? 아니면 문법을 정확하게 글속에서 확인하지 못할까?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거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니면 알더라도 꼭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보기 2개 골라놓고서 거기서 틀리는 거. 요건 뭐냐? 스킬 부족이죠. 그럼 스킬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TV까지 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자 했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점수에 따라서 제가 이제 일일이 상담을 다 하는데 점수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심지어 점수에 따라서 아니면 틀린 문제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래야지만 아까 여러분들 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운이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강의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맞춰서 여러분의 몸에다 하나 체득하지 못한다, 체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 상담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시험지죠. 시험지 여러분들 보신 거 갖고 오시면은, 심지어는 뭐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 시험지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틀린 문제 보더라도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있죠. 난도 높은 거는 맞추는데 난도 쉬운 거는 뭐 틀린다라든지 요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실력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격의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뭐냐면은 어려운 거 맞추는데 쉬운 거 틀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약간 차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만났을 때는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쉬운 거 만났을 때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약간 긴장이 풀린다라고 할까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성격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너무 깐깐하게 가는 거죠. 너무 깐깐하게 가다 보니까 쉬우면 뭐야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또 생각하는 거죠. 몇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틀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많은 경우가 여러분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고 해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뭐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 성적을 처음에는 많이 올려주셨는데 안 올려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드리기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저를 직접 많이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시험지 갖고 오십시오. 예, 갖고 오시면은 시험지 보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교양직이 기본이 있다라고 하려면 한 85 정도는 돼야 되겠죠, 사실이요. 네, 그 점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오시나요? 그랬는데 원장님 못 오셔요. 예, 그래서 혹시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하기로 했거든요.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랬고 오늘 원래 최지훈 선생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밤새 일이 많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하시다고 다음 주 오신다고 다음 주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9급도 토익으로 대체된다는데 정확한 사실인가요? 그랬는데요. 글쎄 이번에 10월에 발표된다 그랬으니까 10월을 봐야 되겠죠. 10월에 발표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그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시험의 제도랑 2년간 유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대로 내년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서울시까지 또 쫓아갈 거냐 이제 그것도 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글쎄 지금 예측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영어는 빠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택 과목에 가령 뭐 수학이랑 과학 같은 거 빠진다는 얘기가 일단 제일 크고요. 사실은 사회는 둘까 말까 지금 그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는 그 다음인데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고요. 좀 위쪽에도 좀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정확하게 아직 소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내년까지 2년간 유예가 있다라는 거 설령 10월에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익 바뀌어도 저 같이 여러분 할까요? 저 옛날에 토익까지 했었으니까. 토익은 사실은 여러분들 뭐 진짜 지금 공부에 비한다면 상당히 쉬울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칼에 사실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 공부하기 좀 좋을 수도 사실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뽑는데 거기다 외국의 사설기관의 시험을 가지고서 그 점수를 가지고 뽑는다는 건 저는 아주 그냥 아주 그건 잘못됐다. 사실 그 지난 정권에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부 유출이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통과가 안 됐었던 건데 요번에 다시 어쨌든 인사혁신처장 바뀌었잖아요. 바뀌어가지고서 새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는 바뀔지 안 바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선택 과목이 바뀔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영어는 그 다음이가 한 5대5 정도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바뀐다 하더라도 2년 유예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고 시험지 들고 서울 올라가서 상담하실 수, 물론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미리 연락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레처를 기본 어휘로 보고 있는데 독해를 보면 어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나요? 독해 속에서 어휘를 공부하는 게 나을까? 혹시 이런 분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기본 어휘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좀 영어를 그동안 많이 안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럴 수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단어를 외울 때는 발음으로 외워라. 발음으로 외우셔야지 그림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시면은 이거 영어 여러분들 완전히 뭡니까 피커스 그림 보면 이것이 저건지 저것이 그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발음으로 외우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단어 외우면은 그 단어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좀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출산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암기가 사실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따라서 글 속에서 단어가 잘 안 보인다. 첫째 어떻게 하자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발음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진짜 잘 암기가 안 된다면 글 속에서 외우시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 거꾸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독해 속에서 단어를 만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단어가 암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좀 평상시 보실 때 깐깐하게 좀 보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들을 사전에서 한번 좀 찾아보는 것. 네,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좀장위원님 안녕하세요. 그랬습니다. 글쎄 닉네임 들어오니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 인강은 몇 번 정도 해독하는 게 좋은가요? 그랬습니다. 기본 인강은 사실 한 2번 정도? 2번 정도? 기본적으로 2번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끝났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계속 반복해서 봐라.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임박해서 갑자기 성적 떨어지는 친구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처음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사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예, 시험 임박해서 자꾸 다른 과목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임박하다 보니까 또 뭡니까 실전 문제만 자꾸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가서 발목을 잡아서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멘붕 상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기본서는 하루에 30분씩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기본이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평상시 한 30분 정도 자꾸 읽어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임박하면 자꾸 핵심 초점만 보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큼지막한 카테고리는 아는데 말이죠. 그거를 써먹기 위한 주변의 문법들 이런 것들이 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번 국가 80, 지방 80, 서울 85였는데 문법이랑 어휘만 틀렸는데 시험제는 문법이 잘 보이는데 시험 때만 되면 눈앞이 깜깜해요. 국가직 80, 지방 80, 서울 85 문법 시험제는 문법이 잘 보이는데 시험 때만 되면 눈앞이 깜깜해요. 464 하셨어요? 한번 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464 한번 하셨었는지. 일단 그거 하나씩 좀 얘기 좀 풀어갑시다. 합격 419님 제가 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지금 상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4 한번 했었는지 한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로 영어 자막 깔고 보아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이나 단기간에 좀 뭔가 좀 해줘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영어 실력을 높여가지고 해서 우리 시험 대비한다는 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2년간 유예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이가 뭘까요, 우리 점장위원님? 네, 발음 어려우기 좋습니다. 글 속에서 단어 찾기, 사전에서 단어 찾아보기. 좋아요. 영어는 독해 문법 매일 영역별로 해야 하나요? 그랬습니다. 독해 문법 매일 영역별로. 글쎄요, 독해 문법 좀 그래도 매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문법만 하는 것보다는 독해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좀 좋죠. 그리고 항상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은. 독해할 때 제발 독해 지문에서 문법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문법 여러분들 보면 문법 따로 독해 따로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써먹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 할 때는 문법만, 독해할 때는 독해만.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해라는 것이 결국 문법 덩어리인데 문법을 모르면 뭐 사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따로따로 하기는 하되 독해할 때 문법을 확인하라. 이 말씀 드릴게요. 동영 매일 풀어야 아닙니다. 동영 매일 언제 풀어요 그거. 그러다 보면 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문제만 풀고 탁 던져버리죠. 아니면 가방 속에 들어서 구겨져서 언젠가 끄내다 보면 뭐 진짜 내가 흔히 하는 말로 부채처럼 접혀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틀에 하나가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은 모의고사 풀고 가령 만일에 동강 들으신다면은 모의고사 풀고 동강 듣고 그러면서 다음 날은 그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답 다시 한번 도출하고 힌트 어디 있었나 찾고 내가 몰랐던 거 암기하고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프하는데 진짜 저는 그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른 선생님이 이제 하프를 하셔서가 아니라 왜냐면 대개 이제 10문제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또 대개는 또 풀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한 느낌 든다.
하루 일주일에 5개나 6개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했어요. 근데 오늘 해서 시간 정해놓고 했지만은 조금 내가 다음 공부를 좀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반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많은 시간 투자하게 돼. 조금만 투자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가령 오늘 어려운 거 만났어. 그럼 어려운 거 만났는데 내가 투자한 시간이 적었어. 그럼 던져버리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별로 쌓이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화돼 버리게 되면은 결국 실력 향상에는 좀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동영 이틀에 한 번이 좋습니다. 맞아요. 실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딕테이션 많이 해야 되나요? 그랬습니다. 글쎄, 딕테이션 상당히 굉장히 좋죠. 근데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 영어는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된다면은 글쎄요. 저는 옛날에 딕테이션을 공부했어요. 틀어놓고 딕테이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정확성을 좀 높일 수가 사실 있겠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외국인들하고 한두 달 정도만 조금만 생활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사실상 높은 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1000단어, 2000단어 쓸까 말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기본 단어들 그것만 갖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딕테이션보다는 오히려 좀 시간 여유가 많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아주 쉬운 어린이들용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 한번 해봅니다. 공무원 영어 성적 구성은 제 생각에 기본이 80%이고 문제풀이 20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기본이 80이고 문제풀이 80. 글쎄요. 근데 결국 써먹지 못하는 기본은 소용이 없죠. 그죠? 기본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저는 진짜 영어를 오래 오면서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언어든 말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진짜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거 진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단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성 있게 시간 재지 말고 풀어라. 저는 이것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가령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기본이 뭐 한 7, 80% 정도 되는 거고요. 문제풀이 한 1, 20% 정도 되는 거. 가면서 요것의 비율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네,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어요? 그쵸? 저 영어 선생님들. 영어, 딴 얘기 뭐 하실까요? 딴 거? 딴 거? 가끔 옛날에 나 뭐 했냐 그랬는데 저 강의밖에 한 적은 사실은 없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옛날에 저보고 3가지를 잘할 수 있을 거다.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가지를 잘할 거다. 첫째, 당구 잘 치게 생겼다 그랬어요. 맞아요? 동의하시는지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당구 잘 치게 생겼다. 둘째, 술 잘 먹게 생겼다. 셋째,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요. 자, 그럼 3번째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야, 요거 지금 뭐 알면 내가 뭐라도 치킨이라도 한 마리 쏠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닉네임만 가지고 제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사실 없으니까. 자, 3가지를 잘할 거라 해서 주변 친구들이 저보고 3가지를 잘할 거라. 그리고 이러다 제가 사회 나와서도 만나면 3가지가 참 잘할 것 같다. 이제 잘할 것 같다. 뭐 꼭 아이씨 뭐야 장사라니요. 아이 장사라니. 아이 정말 수학 선생님. 나를 옛날에 영어 선생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내가 영어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잘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영어 못 하게 생겼습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영어는 맨 마지막에 나와. 수학 나오죠, 국어 나오죠, 물리 나오죠, 과학 나오죠, 막 이랬었는데. 야, 성우. 성우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은, 글쎄, 조금만 용기가 더 있었으면 성공했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목소리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목소리? 도박? 야, 씨, 누구냐, 너? 도박이라니. 저는 도박에 도자도 잘 못해. 저는 누가 고스톱 하자 그러면, 짜증나요. 진짜 짜증납니다. 그럼 저는 아예 그냥 잃을 만큼 돈을 주고 차라리 안 해버려요. 어차피 잃어버릴 거 몸까지 버립니까, 제가? 그건 안 합니다, 저는. 도박 안 하고. 도박이나 화투나 포카는 또 뭐야? 성우, 연애 잘하겠다. 운동 잘하게 생겼다. 체육 잘하게 생겼다.
제가 아까 이제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그 당구. 제가 당구를 참 치다가 아예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잡기에는 별로 그렇게 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네, 노래는 좀 잘하는 편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들려드릴게요. 둘째, 술. 글쎄 술 많이 먹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병이 딱 좋거든요. 소주 한 병이. 그러다가 이제 한 병 반 먹으면 그때 힘들어지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대학 때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변함이 사실 없어요, 저는요. 연애 잘하겠다. 글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가 뭐냐면은 네,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 여자 친구 많겠다. 여자 많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아마 지금 이 제 모습을 보면 믿지 않을 거예요. 저 얼굴에 무슨 여자가 누가 좋다고 쫓아다니겠어. 그런 생각하실 텐데. 옛날엔 그랬어요. 당구, 술, 그다음에 그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진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영어만 좀 했고, 좀 그랬어요. 좀 그랬어요. 갑자기 옛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퍼졌다. 지난번에 내가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정도면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운동 잘하게 생겼다. 운동은 저 농구했었어요. 음, 농구했었습니다. 진짜로. 선수까지 했었고 베스트 5에 속해서 대회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어, 근데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또 그 그림도 좀 제가 잘 그립니다.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때려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좀 잘 그리는 편인데 요즘에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좀 한번 그림하려고 합니다. 예. 맞아, 우리 보보 공공님 맞췄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중에 이제 한번 봅시다. 제가 치킨 한번 쏠게요. 어디 계시는 분인가? 제가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치킨 한번 쏠게요. 맞추신 분. 네. 교재 중에 동영 레드랑 464 풀고 있는데 교수님 동영 경우 회차별 점수차가 좀 있는데 평균 80점이고 464 10개 기준 2개 정도 틀리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요. 사실 레드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좀 어려운 편이고 특히 거기에서 일단 70 이하로만 안 떨어지고 8, 90 정도 꾸준히 나오면 괜찮은 거고요. 464 10개에 대해서 2개 정도 틀리면 나쁜 편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고득점 가시려면 말이죠. 정확성 높여야 돼요. 알겠죠? 틀린 문제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분석해서 거기 걸려있는 문법. 독해지문 찍어서 맞추고 좋아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여러분들 그 지방기 하반기 대비로 여러분 특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기출 문제와 제 모의고사 드릴 건데요. 제 모의고사는 여러분 안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컨셉은 기출을 분석하는 거. 요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걸 포인트를 안 잡을 거야. 수업 중에만 잡을 거야. 독해 나왔을 때도 요런 문제는 여기가 힌트야, 요게 포인트야. 그래 아마 스나이퍼 여러분 하셨던 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 이후의 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남은 시험 완벽하게 여러분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해서 기출에 대한 분석. 자, 요런 문제 요렇게 정답을 줬죠. 요 사람은 요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지금 그거거든요. 제가 지금 7월 새벽 모의고사 하면서도 그런 포인트 잡아가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시불 애시불어 네, 님 이름이 좀 그렇다. 시불 애시불어 님 좀 그러네요. 점장위원님 오늘 처음이신가요? 목소리 좋으세요 그랬는데요. 처음 들으시나 봐요. 반가워요. 기자 네 기자 좋아요. 네 기자도 한번 국가직 7급 제외하고 대비가 되나요 그랬습니다. 국가직 7급 대비 제외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9, 7급 전혀 차이 없어요. 괜히 자꾸 차이 들려고 하지 마세요. 마이너 조금 저기 한단 말이죠. 단어만 조금,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뭐 지방지 9급에서 단어 어렵게 나왔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니까 그대로 하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문제지가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대개는 제 거 어렵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기출보다는 저는 그렇거든요. 난이도를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2016년, 17년 국가대 9급이다 그럼 그 시험지를 놓고 그거의 난이도에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거보다 조금 높여요. 그러니까 실점보다 조금 높게 합니다. 근데 2015, 16년 뭐 국가대 9급, 지방직 9급은 쉬웠거든요. 그래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출하고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해 놓고서 본다면은 제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어려운데 대개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모의고사에서 그냥 점수 받으시면 그게 이제 그대로 실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믿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췄네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매력쟁이래.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쎄, 제 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로지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그게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네. 사실 별로 꾸밀 줄도 모르고 그저 일하고 강의하고 전 이러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쌤 책에 표지 한번 그려보세요. 세 가지만 못하고 다 잘하는군요. 세 가지만 못하고 다 세 가지만 세 가지는 또 뭘까요? 세 가지만 못하고 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요? 아유 역으로 해석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책에 표지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책에다가 내 얼굴 집어넣었더니 아주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저번 주에 대구 갔다 오시는 길에 전화 상담해서, 그래요? 덕현쌤, 그랬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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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현쌤 좋은 말과 응원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니와 함께 듣고 계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제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화했던 게 8시 한 4, 50분쯤 했었나요? 아마 그쵸?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 다른 저기 상담 밀려가지고 조금 아마 그랬던 친구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이제 전화 통화하면 저도 사실 힘들어요. 운전하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오다가 운전하면서 이제 통화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상담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혼자 고민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사실은 혼자 고민하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그래서 혼자 고민할 때는 해결책을 잘 못 찾는데 제가 또 아무래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하고 자주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언제든 또 저한테 필요하시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보보공공님, 멀어요, 여수라. 아이고, 저런 어쩌죠. 여수시면 언제 한번 노량진에 한번 찾아 올라오십시오. 아이고, 점장님, 대구시구나. 대구시면 저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대구 항공 나오시나 모르겠네요. 네. 사육사 들어오냐고 여쭤보셔서 댓글이 올라가서 다시 올릴게요. 아이고, 제가 못 봤네요. 그러게요. 네. 합격사님, 다른 선생님이 기본 강의 듣고 쌤 안장내기 국가지방직 대비 듣고 사육사는 독학으로 5번 정도 해석했어요. 저번 주 선생님께서 강의 듣는 게 좋다고 이제 내일부터 들으려. 맞아요. 그냥 책이 뭐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를 믿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 강의 무조건 듣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제가 꼭 그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사육사는 책만 보시는 것보다는 강의 들으시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책에다가 제가 다 못 넣었을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한번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만일에 지금 스나이퍼 듣고 계시면은 말이죠. 만일에 문법이 문제라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럼 스나이퍼 잠깐 정지시키세요. 그래서 464 한 200번 정도 나갈 때까지는 464만 전적으로 하시고 200번 정도 넘어가면은 아마 스나이퍼랑 464랑 같이 하시게 되면 굉장히 아마 효과가 아마 좋으실 겁니다. 진짜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뭐 제 자랑을 하자면 아까도 이제 합격한 친구 진짜 동강 들으면서도 이렇게 합격했다고 저한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거의 대부분이 수석 합격이라든지요. 나름대로 기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만큼 저를 믿고 해주셔서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주시면 진짜 결과가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학하다 보니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요. 그랬습니다. 레드 동영 같은 경우는 회차별로 난이도가 차이가 좀 나는 편인가요? 회차별로 점수 보기. 물론 당연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말이죠. 잘 보게 되면 이거 몇 년도 기출하고 비슷하네 이런 거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만들기 때문에 그 기출의 난도가 좀 쉬웠으면 그때가 조금 쉬웠을 가능성이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출보다는 어쨌든 다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만점기적님이 경찰직 수험생인데요. 기본법 듣고 있는 중인데 다 듣고 나면 제인스 독해랑 심화문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랬는데요. 심화문법하고 제인스 독해 같이 하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법 배운 거를 독해 속에 자꾸 지문 속에 자꾸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문장 속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확인이 돼주지 않는 문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확인이 되는 문법이 돼줘야지. 그냥 머릿속에 문법 할 때만 따로. 우리 이제 그 경찰직 강의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야, 요거면 요거, 요거면 저거, 야, 요것만 외우면 돼. 요거 나올 땐 요거야. 자꾸 요것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만 틀고 단어가 한두 개만 바뀌더라도 순간 나한테 그게 안 보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도 예방하시기 위해서라도 같이 하시면서 자꾸 지문 속에서 독해 문장 속에서 문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고요. 네, 그래요. 우리 꼭 다시 한번 나중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면 통화하셔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운전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제일 편하고요.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낫기는 해요, 사실은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그 과속 카메라 제가 못 보고 지나칠 때가 좀 있어가지고 통화할 때 통화하면은 가끔 그러거든요. 과속 카메라를 깜빡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몇만 원씩 날라오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만 빼놓는다면은 워낙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인스 심화문법은 어떤 강좌인가요?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제인스 심화 스마트 1010이 앞에서 특별하게 뭐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심화는 제가 지금 7, 8월에 강의한 거를 장가 특성을 말씀드리면 그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론 설명드리고요. 기출 문제 주로 풀고요. 기출 예상 문제를 풀고요. 그러니까 문법 설명으로 기출 예상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7, 8월 할 때는 제가 오후에 그걸 복습을 했어요. 복습해서 OX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 통해서 또 반복 연습했고요. 그리고 독해 지문 속에서 또 문법 찾아내고 말이죠. 독해 문제도 우리가 또 확인 한번 해보고 그다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괜찮아서 요즘 심화 문법 많이 들으시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7, 8월에 강의하셨었던 오전 그리고 오후에 주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수업 진행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들어주시면 도움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독해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라고 할까요? 문법 확인하는 거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 저 문제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들으신다면은 한번 그걸로 한번 들어주신다면 괜찮을 거고요. 제가 또 설명을 비교적 또 잘하는 편이니까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실전에 상당히 가깝게 기본 문법을 같이 더불어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법 기본이 약한데 기본이 약하시다라고 한다면 글이 안 보이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문제 풀리는 것이 안 풀리는 건가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패키지로 들은 문법 기본이 실력이 올라가나요? 그랬는데요. 어떠신 거예요? 글이 안 보이나요? 문장이 안 보이나요? 우리 스마트 010님 문장이 안 보이시나요? 문장에서 글이 안 보이시나요? 어떠신 건가요? 정확한 해석이 안 되신다고요? 정확히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문법 때문이라 이 말씀이시죠? 그럼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화 문법 한번 그거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오전 오후 그 패키지 강의로 말이죠. 심화 문법 플러스 질의응답형 수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한번 해주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진짜 제가 장담을 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랑 수고는 매일 하는 게 좋나? 당연히 단어랑 수고 매일 하셔야죠. 당연히 매일 하셔야죠. 시간 정해놓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에서 암기하라는 모든 문법을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기하라는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한꺼번에 그런 거거든요. 네, 한 번에 단칼에 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어차피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 자꾸 문제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심화문법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도 풀고 그다음 OX도 하고 또 다른 문제 또 풀고 그다음 독해 지문에서 또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차피 완벽하게 암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꾸 반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단어 수거 몰아서 외워도 무방할까요? 몰아서 외우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머리가 말이죠. 사실 단어 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단칼에 잘 안 외워지는 거란 말이죠. 한 번에 안 외워져요. 그죠? 단순히 안 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복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몰아서 외우셨다면은 나중에는 그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열극 강의들 전에 상담도 받았는데요. 스님계. 요즘 그 스님들도 고기 드신다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스님계인가 봐요. 그죠? 논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본법 듣는 게 훨씬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강제서 한계는 모든 문법 한계는 그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극 강의를 작년쯤에 듣고 지금은 혼자 보고 외우려고 합니다. 생활영어랑 동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어휘처럼 매일 보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네, 어휘처럼 매일매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일매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동사구는 열끝 보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문제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일단 그 가령 풋과 관련된 동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콜 관련 되게 많잖아요. 한꺼번에 올라가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문제 속에서 조금 해결하게 되면은 문제 속에서 한두 개 정도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가령 그런 거와 관련해서 10개를 만났다. 그럼 문제에서 한 5개를 외웠다. 그럼 나머지 5개는 외워져요. 근데 무턱대고 말이죠. 그냥 무조건 10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친구는 문제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번에 참고로 제가 이제 복화 문제집이 새로 나오거든요. 곧 이번 달 안에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제 수거를 좀 정리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보시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놨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나중에 한번 책나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안 되죠. 그랬습니다. 네, 매일 단어 수거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미루게 돼요. 에이! 외우셔야죠. 우리 지금 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 좀 사실 그렇잖아요. 남다른 각오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쳐야 된다. 내 자신의 욕심도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로 물리쳐야 되는 거. 오로지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거 하나 쪽에만 우리 모든 걸 집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그냥 공무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 정도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외워야 될 단어 수거 같은 거 당연히 시간 투자하세요. 그리고 단어 수거 외우는데 말이죠. 꼭 책상에서 앉아서 외우지 마세요. 화장실 갔을 때 외우세요. 화장실 가서 뭐합니까? 힘만 주시다가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단어 힘 한번 줄 때마다 단어 하나씩 쏙쏙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 옛날에 제가 여러분 단어 외울 때는 사실 그랬어요. 단어 집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저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쉬는 시간에 보죠. 화장실 갔을 때 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뭡니까 밥 먹을 때 보죠. 자기 전에 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죠. 양치할 때 보죠. 벽에다 붙여놓죠. 방바닥에 붙여놓죠. 이렇게 외웠어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성의 열성 진짜 매와 같은 눈을 가지고서 항상 단어 내가 모르고 찾는다, 외운다 이런 각오는 갖고 계셔야 되겠죠. 아셨죠? 우리 다른 거 하면서 미루게 되어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시부레님 다음 주에 꼭 들리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볼빨간 한덕현. 제가 볼빨갑니까? 그런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쁘게 보이려고 씻고 왔는데. 안 이뻐요? 안 이쁜가 보다. 그 패키지를 2-3번 정도 돌려 막판에 모의고사 풀면 되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하반기 모의고사 풀면 되지 않나요? 그랬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신데요? 스마트 010님. 요번에 점수 어땠는지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점수 올리신 분 아니시죠?
네, 아니시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도 관계없는 건지 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화문법은 말이죠. 기본 이론이에요. 네, 이론 설명드리고요. 그 이론에 맞춰서 영역별로 문제 푸는 거고요. 심화문법은 그런 거고요. 464는 무작위로 다 464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갖다 출제 가능한 모든 포인트를 전부 다 다뤄드리는 겁니다. 한번 샘플 한번 보십시오. 464는 어떤 강의인지는 한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불의 시불어님 다음번에 꼭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친구입니다. 그래요? 스나이퍼 15바퀴 돌린다고 90안 넘 찾아간다고 했던 이거 말투가 안 나왔나봐요. 어떡하죠? 네, 성환이는 그놈은 잘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밝히셨으니까 나도 그대로 성환이라고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논리독해 책도 출간하는 거 맞나요?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화 문제집이거든요. 복화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거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싹 정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기 단어 중심으로 했어요. 단어 중심으로.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거를 동사고 포함해서 다 정리를 해서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어 좀 정리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약집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반기 대비로 다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특강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기출문제와 제가 이제 예상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그 아장내기에 썼던 같은 그런 특성을 좀 같이 결합시켜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그 3권이나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늦어져요. 논리독해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번 달에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럼 끝나게 되면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짜 논리독해는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휘 문제 집은 이제껏 새벽 모의고사 나눠주신 보충문제 프린트 어휘랑 아장래 어휘 자료의 총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랬는데요. 뭐 그런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는 뭐 이제 그 동요까지 좀 달아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빠짐없이 지금 문제화시켜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해석도 들어가고요. 전부 다 단어 정리 들어가고 그럼 수고까지 겸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안 빠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대신 이제 두껍지 않게 뭐 복합 문제집을 두껍게 해가지고서 괜히 여러분 보기 힘들게 만드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레처러 위에 3명 스타디 중인데 더 이상 멤버가 구해지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이 모시기 선생님 거 보시겠죠. 뭐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근데 사실 제 어휘집이 진짜 사실은 진리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 시험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전달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선생님 독해 지분 난이도를 높게 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가? 당연히 난도 높게 해야죠. 낮게 했다가는 여러분 말이죠. 가령 올해 시험 생각하면 올해 국가직급 지방직급 어려웠죠. 그죠? 왜요? 해석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을 좀 다양하게 보기다가 난도 있는 걸 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맨날 평이하게 해가지고 쉽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 버리게 되면 말이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노량진은 상당히 오래된 고참인데 옛날에는 그 문제를 이렇게 쉽게들 안 내셨어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이 신규로 오시면서 학생들이 수준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서 쉬우니까 그거 가지고 성적 나와 그러면서 갑자기 성적 나오네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도 안 바꿉니다. 왜냐면 그거는 결국에는 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는 사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난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100점 맞으면 되는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뭡니까? 남들 쉽게 공부했지만 나는 고득점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모든 언어든 사실은 난도를 좀 높게 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 항상 내가 100점 맞고 싶어요? 그럼 100점 맞으려고 노력한다? 100점 맞춰 공부한다? 천만에 100점 안 나오잖아요.
8, 90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면 120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 진짜 부탁드려요. 열 것에서 나오는 알파벳 관용편 읽기 다 외워야 되나요? 그랬습니다. 만일에 그거 좀요, 열 것에 나오는 거 다 암기하기 힘드신 말이죠. 혹시 스나이퍼 있으세요? 그럼 스나이퍼 있는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걸 조금 추려가지고 좀 더 암기하기 좋게 해드린 거기 때문에 스나이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혹시 스나이퍼 책 없으면 스나이퍼 가지고 있는 책 친구 100개에서 복사해. 알았지? 이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나 죽어. 알았죠? 출시되는 책이 어휘, 생활영어, 동사고 따라가는. 생활영어는 10것이 있으니까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어휘 문제와 동사구 그리고 수거 관용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어휘집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용기 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쌤 독해 문제 풀고 이 독해는 이제 안 틀려. 와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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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좀 우리 이거 많이 해줘요.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꼭 저희한테만 얘기하려는 글 올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점수 나와요 진짜.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야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야 뭐 모르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보다 더 여러분 얘기해 주면 더 믿음을 많이 갖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직접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난이도를 높게 한다는 게 외국 사이트나 외국 저널, 철학, 인문, 과학 사이트 이런 내용으로 문제 풀고 해야 한다는 건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긴 쉽지 않죠. 여러분이 외국 저널, 철학, 인문, 과학 이런 내용으로 문제 풀고 그런 문제 없죠. 그런 걸로 다 된 문제들이 없죠. 가령 요번에 뭐 작년에 나왔었던 뭡니까 중국의 드래곤 슬라이드 용 미끄럼틀 같은 거라든지요. 이런 거는 사실상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제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출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출 낸 사이트에 들어서 똑같이 저도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만약 여러분들 하신다면 제가 일단 첫 번째 권하는 것이 중앙데일리의 그 분수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조금 이제 워밍업을 하세요. 그건 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쉬워요. 그렇다고 우리 시험보다 난도가 쉽다는 건 아니고요, 결코. 영자 신문과는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로 가세요. 뉴욕타임스 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 기사를 보시는데 대체로 거기 뉴욕타임스에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라이프 스타일. 보통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 거기서 보통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2010년, 11년, 12년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밖에 왜 불을 왜 끄는 거야? 가보세요. 가서 좀 키우세요. 갑자기 좀 시간 다 됐지만은 그래도 불을 갑자기 왜 끄는 거야? 나 있는데 그죠? 참나. 쌤 수업 무조건 들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영어 공부에 좀 더 재미 붙였어요. 항상 조용히 감사합니다. 성환이 금요일에 공부하는 야구장 갔어. 이런 썩을 놈 새끼 또 영어 야구장 갔구나. 아유. 그러게요. 지난번에 저 믿고 그 스나이퍼 15바퀴 돌리셨는데요. 말씀하신 데 95가 안 나왔나 봐요. 그런데도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 친구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만약 성적이 조금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스 시마하고 464 정도를 좀 같이 조금 겸해서 하신다면은 말이죠. 분명히 다음번에는 제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진짜 자신있게 드립니다. 아셨죠?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환이한테 문자를 알려주십시오. 오늘 네 이름 떴으니까 선생님 너 야구장 간 거 아니까 죽인다 그랬다고 꼭 좀 얘기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1시간인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사실 제가 꼭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거라든지 질문들하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갖고 오는데 맨날 이게 시간이 부족하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글 올려주셔서 저는 또 그거에 답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진짜 1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가버리고 있습니다. 글쎄 요 얘기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영어 질문 올려준 건데 말이죠.
지금 뭐 제가 칠판 필기를 좀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be convinced란 표현 아시나 모르겠어요. convince란 단어 있죠? 설득시키다라는 확신시키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됐는데 왜 확신하다라고 해석을 합니까? 확신되다라고 설득되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왜 be convinced라고 했는데 왜 확신하다라고 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면 이겁니다. 원래 convince 다음에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convince oneself convince oneself 대절 또는 convince oneself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규대명사가 목적어였을 때 그게 수동이 돼버리면은 꼭 우리말은 능동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이거 수동인데 자꾸 능동을 했었겠지 그러면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요. 제기적 용법이나 수동태로 쓰여 이렇게 해서 우리말 달아놓은 게 있어요. 그 말은 제기대명사를 목적어 취하나 수동으로 취하나 그런 우리말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능동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vince myself 대절 뭐뭐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는 대디아를 내 자신에게 확신시킨다 이게 아니라 대디아를 확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바뀌면 I am convinced tha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대디아를 확신한다 이렇게 능동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좀 한번 여러분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학생이 좀 질문 올린 게 있어서 조금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오늘 뭐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방송 끝나면 식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질문거리 갖고 왔는데 오늘 제가 답변을 다 못 해드렸네요. 또 대신 일단은 글 올려주신 분 중심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말이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친구가 관운을 얘기를 했었죠. 네, 관운 좋습니다. 관운이라는 게 우리가 점 볼 때는 관운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점은 믿지 맙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여러분들께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패턴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여러분의 공부 방식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시험장 분위기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였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주변 다 정리하세요. 주변 정리하셔서 오로지 여러분들 공부 스케줄로 24시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땐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여러분들 뭐 상담하지 마십시오. 특히 괜히 여러분들 많이 공부 좀 잘하는 친구 있다라고 생각 들어서 가서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특히 장수생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요. 조금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될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찾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험이라는 이 커다란 바닷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아무리 둘러봐도 망망대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 해결책이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 혼자 생각하게 되면 엉뚱한 데 의존을 하거나 전혀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 손을 내밀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고 상담하셔서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맞춰나가는 그런 공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하반기 한번 노려보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반기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혹시라도 지금까지 해예진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무원 되셨을 때 저 같은 사람 다시 한번 돌이켜봐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 없고요. 아셨죠? 여러분의 꿈 바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는 여러분 그 이상으로 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꼭 그 손길 한번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또 다시 문제 만들러 갈게요. 저녁 먹어야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아무튼 오늘 가서 또 일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참 최준호 선생님 오실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최준호 선생님한테 여쭤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들려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다음번에 다시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저 갑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